오늘의 여행지는 대만 타이페이입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여행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을 하면 여행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의 전체 코스입니다. 타이페이 도심에서 출발해 국립고궁박물원, 단수이, 스린 야시장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저는 심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이동은 지하철과 버스로 가능합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 스린역에서 내려서 버스나 택시로 이동하면 됩니다. 구글맵으로 버스 정보를 알기 쉬워서 저는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걸려서 국립고궁박물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메인 건물로 들어가는 길이 웅장하여 국립고궁박물원의 규모가 느껴집니다. 국립고궁박물원은 세계의 4대 박물관으로 중국 황실의 최상급 문유물 69만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전시물을 다 보려면 무려 30년이 필요한 만큼 방대한 소장품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시물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되어 전시된다고 합니다. 전시물을 더 재미있게 감상하기 위해 저는 사전에 도슨트 투어를 예약하고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투어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투어 동안 많이 걸을 예정이므로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1층 우측에 있는 셀프 사물함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합니다. 투어는 박물관 전체를 돌며 주요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설명 후 10분간의 휴식을 가지고 나머지 1시간 동안 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가이드님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전시물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도 선생님을 잘 따라다니며 1열에서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고궁박물원 대표 보물로 인상 깊게 설명 들었던 몇 작품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물은 중국 황제 장난감으로 한 개의 상아를 계속 파고 들어가 17겹의 독립된 구조로 조각한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대 보물로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사용한 병풍으로 알려진 병옥 병풍입니다. 옥의 조각과 나무 조각이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보물이었습니다. 중일전쟁 시기에 왕정이가 일본 천황에게 선물한 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동화용 모습을 모공과 피부결까지 표현한 육형석입니다. 천연석을 가공한 것이라고 하는데 기름기가 표현될 만큼 정교해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배추옥은 다른 박물관으로 출장을 가서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보물 전시품이 있어서 볼 것이 많았고 중간중간 그래픽적인 미디어 전시물들이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보물이 있었는데 한국어 해설 가이드를 통해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취미가 없는 분들은 꼭 도슨트 투어로 박물원을 돌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알차게 국립고궁박물원 투어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스린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까지 이동이 30분 정도 걸려서 스린역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수이는 스린역에서 지하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수이역이 종착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자리에 앉아 편하게 쉬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단수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춘절에 방문했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수이에서는 총 3곳을 다녀오겠습니다. 홍마오청, 진리대학,
소백궁 순서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을을 보는 코스입니다. 저는 단수이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홍마오천까지는 1.5km 거리로 도보로 20분인데 해변공원을 지나가면 좋습니다. 걷기가 힘들 경우 유바이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니 사람들이 많아 유바이크를 타는 것도 제한적으로 보였습니다. 가는 길에 대왕 카스테라도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어느새 홍마오청에 도착했습니다. 홍마오청과 소백궁은 입장료가 있는데 한 곳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둘 다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홍마오청은 식민지 시기에 세워진 건물로 붉은 벽돌과 푸른 잔디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쁜 건물과 노을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많았는데 사실 좀 지쳐서 영상과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실내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영사관은 영국인이 거주했던 흔적이 재현되어 있어 가볍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붉은색 벽돌과 아치형 기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좋습니다. 다음 여행지인 진리대학은 홍마오청 뒷문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진리대학에는 총 3개의 건물이 있고 건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포토존이 됩니다. 진리대학은 캐나다 선교사에 의해 1882년에 설립된 대만 최초의 서양식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대학과 담강고등학교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문이 잠겨 있어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주변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건물에 비치는 빛으로 인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하얀 건물로 작은 백악관의 의미를 지닌 소백궁입니다. 본래 이름은 전청 단수이 관세무사 관저입니다. 낮부터 많은 걸음을 걸어 소백궁에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소백궁도 아치형 기둥과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습니다. 그리고 단수이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노을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명소입니다. 저희는 배가 고파서 저녁 노을을 완전히 감상하지 못하고 이동했습니다. 단수이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가옥인 타다 이키치 고택이 있어서 잠시 들렸습니다. 이곳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고위 관리직 주택으로 최초의 개인 주택이라고 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고요하고 편안했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단수이 앞 바다가 한눈에 보여서 풍경도 좋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있는 육교에서 노을을 바라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타이페이에서 가장 큰 야시장인 스린 야시장입니다. 스린 야시장은 약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점포가 있는데 춘절에 방문해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내 새우 낚시 체험과 다양한 게임으로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우유튀김, 고구마볼, 새송이 버섯구이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몇 가지를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